여보, 우리 이대로 늙어도 괜찮을까요? 62세 김영자 씨가 35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마침내 입을 연 순간이에요. 난 요즘 너무 허전해요. 당신이 곁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었죠.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은경 씨가 나타났어요. 화려하게 재혼한 그녀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죠. 영자야, 너도 새 출발하면 돼. 인생 길어봤자 몇 년 남지 않았어. 그날 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떠날까 봐 사실 매일 두려웠어. 과연 영자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5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그녀가 찾은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영자 씨에게는 긴 여정이 있었어요. 모든 것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영자 씨의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결말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되거든요. 저녁 6시 김영자 씨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며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회색 건물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쁜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죠. 저녁 됐어요. 영자 씨는 거실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소파에 앉은 남편은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영자 씨는 한숨을 삼키며 국그릇 2개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밥그릇도 반찬도 따로 차리지 않았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진수 씨, 밥 먹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렀어요. 남편 박진수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죠. 응, 알았어. 나중에 해. 영자 씨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았어요.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헐렁한 집안옷, 머리숱마저 성그러진 모습, 저 사람이 한때는 멋진 남자였다는 사실이 가물가물했죠. 결혼한 지 35년이 됐어요. 영자 씨는 27살에 진수 씨를 만났어요. 선본 지 석 달 만에 결혼했죠. 그때 진수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이 강했죠. 영자 씨는 그를 믿고 평생을 맡겼어요. 아이 둘을 낳아 키웠죠.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이제 손주도 둘이에요. 나는 잘 살았지.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의 어둠이 짙어지는 걸 지켜봤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죠.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집도 있을 거예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도 있겠죠. 하지만 이 집은 달랐어요. 영자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봤죠.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처진 눈꺼풀, 얇아진 입술. 예전에는 볼륨이 있던 얼굴이
이제는 앙상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뺨을 쓸어 올렸죠. 탄력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걸까? 중얼거린 말이 욕실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영자 씨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을 돌보는 일을 멈춘 게 화장은 몇 년째 하지 않았어요. 옷도 편한 것만 입었죠. 거울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게 됐어요. 모든 게 귀찮았어요. 아니, 두려웠어요. 늙어가는 자신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거죠. 영자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욕실을 나왔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진수 씨는 그새 채널을 돌렸는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요란했지만 진수 씨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죠. 영자 씨는 침실로 향했어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어요. 고쳐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렸죠. 영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 진수 씨와 처음 손을 잡았던 날, 신혼집에서 함께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영자 씨는 작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부부는 대화를 나눴어요. 회사 일, 아이들 학교 이야기, 주말 계획.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집을 떠나면서 대화 거리도 사라졌어요. 진수 씨는 퇴근 후 TV 앞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죠. 영자 씨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둘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버렸죠. 영자 씨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랑? 열정?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관심? 영자 씨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쓸쓸함이 매일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진수 씨는 아직 자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영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죠. 오은경,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었죠. 영자 씨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 은경이야. 오랜만이지?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 씨는 무의식적으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죠. 곧 만나자는 은경 씨의 제안에 영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언제 볼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그녀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흘 후 영자 씨는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어요. 대리석 테이블, 샹들리에, 벨벳 소파. 영자 씨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코트와 평범한 스웨터. 갑자기 주눅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으니 들어가야 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은경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영자야, 여기. 영자 씨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은경 씨는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완전히 변해 있었죠. 진주 목걸이가 목을 감싸고 있었고, 명품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이 정교하게 되어 있었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단정했죠. 40대 후반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앉아, 앉아. 얼마만이야? 은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그러게. 한 4년쯤 됐나? 맞아. 그때 우리 남편 장례식 때 봤지. 은경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밝아졌죠.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커피를 주문했어요. 영자 씨도 따라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웨이터가 사라지자 은경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영자야, 있잖아. 나 재혼했어. 어머, 정말? 영자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작년 가을에. 김 회장님이라고 건설 회사 하시는 분이야. 은경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몇 장을 영자 씨에게 보여줬죠. 웨딩홀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은경 씨 옆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이었죠. 멋지시네요.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지? 성격도 좋아. 나한테 정말 잘해줘. 은경 씨는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영자 씨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죠. 은경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영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영자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진수 씨는? 영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 건강해. 집에서 TV 많이 보고. 아직도 그래? 은경 씨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였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숙였죠. 커피 위로 김이 올라왔어요. 은경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너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런가? 응. 얼굴에 다 써 있어. 너 옛날에는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었잖아. 지금은 그런 웃음이 안 보여.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경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사실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진심으로 웃는 일이 사라졌거든요. 그저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올릴 뿐이었어요. 은경 씨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영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남편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재혼을 결심한 거야? 응. 처음엔 무서웠어. 나이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고. 근데 생각해봤어. 내가 남은 인생을 혼자 쓸쓸하게 살고 싶은지. 은경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영자야, 너도 왜 그렇게 희생만 하니? 영자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희생이라니 무슨 말이야? 진수 씨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친 거잖아.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근데 지금 뭐가 남았어?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영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죠. 은경 씨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어요. 35년 동안 영자 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취미도 꿈도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이었죠. 은경 씨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신용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영자야, 나처럼 새 출발하면 돼.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봐. 인생 길어봤자 몇 년 남지 않았어.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 출발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죠. 은경 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는 씁쓸했죠. 생각해 볼게. 영자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은경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산을 하고 일어났죠. 영자 씨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은경 씨는 영자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연락하고 지내자.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래, 고마워. 은경 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어요. 영자 씨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경 씨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새 출발. 자유롭게. 멋지게. 영자 씨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은 빠르고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죠. 은경 씨의 삶이 부러웠어요. 화려한 옷, 여유로운 표정,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영자 씨에게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소파에 앉은 남편,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정리되지 않은 신문. 영자 씨는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무엇을 꺼낼지 생각나지 않았죠. 다녀왔어요. 진수 씨가 거실에서 물었어요. 네, 영자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은 없었어요. 진수 씨는 다시 TV를 받고 영자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영자 씨는 은경 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진수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두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영자 씨는 밥을 억지로 삼켰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진수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영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허무함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수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영자 씨는 옆구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나, 우리는 정말 부부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영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은경 씨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죠. 너도 새 출발하면 돼. 그 말이 영자 씨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영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봤죠. 은경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 출발. 자유롭게. 멋지게. 그 단어들이 마치 주문처럼 계속 맴돌았죠. 영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이 되면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진수 씨의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죠. 하지만 모든 행동이 기계적이었어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진수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신문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죠. 그리고 말없이 집을 나섰어요. 다녀오세요. 영자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공허함이 온몸을 짓눌렀죠. 텅 빈 집안에서 영자 씨는 혼자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죠.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요즘 힘들다고,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쁠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였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오후 영자 씨는 동네 슈퍼에 갔어요. 장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려 했죠. 계란, 우유, 두부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이름은 서미란 씨.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아, 미란 씨.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요. 언니는 어때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영자 씨는 애써 웃었어요.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미란 씨는 가볍게 인사하고 먼저 계산을 했어요. 영자 씨도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미란 씨의 말이 맞았어요. 얼굴이 초췌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더 꺼져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하면서 영자 씨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진수 씨한테 말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 답답함을 그냥 묻어둘 수 없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영자 씨는 여러 번 말을 연습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 무슨 말을 할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진수 씨가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진수 씨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죠.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영자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삼겹살 볶음, 김치찌개, 시금치 나물. 진수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저녁 됐어요. 영자 씨는 식탁에 음식을 놓으며 말했어요. 진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 씨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번 말이 막혔죠. 여보, 마침내 영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들었죠. 왜? 우리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을까요? 진수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너무 허전해요. 아무 대화도 없고 우리가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자 씨를 바라볼 뿐이었죠. 영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맨날 TV만 보고 저는 집안일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진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우리 대화 좀 해요. 주말에 산책이라도 가고 같이 영화라도 보고 그냥 뭐라도 해요.
갑자기 왜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잘 살았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매일 외로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진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굳어졌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알아. 뭘 알아요? 내가 떠날까 봐 사실 매일 두려웠어. 영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죠. 나도 부족한 걸 알아.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영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수 씨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무뚝뚝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는 솔직했어요. 영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달라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진수 씨는 고개를 들어 영자 씨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진수 씨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나도 노력할게. 그날 밤 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진수 씨의 등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진수 씨의 고백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내가 떠날까 두려웠다.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영자 씨는 은경 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화려한 삶, 새로운 시작.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영자 씨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분명한 건 진수 씨와의 35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였죠.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었어요. 영자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죠. 도망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진수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 영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여전히 불안했어요. 진수 씨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끝까지. 영자 씨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죠. 하지만 영자 씨의 가슴에는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진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솔직한 고백. 그것이 작은 불씨처럼 영자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진수 씨는 아직 자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정성스럽게 차렸죠. 식탁을 보며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질 거야. 그것이 희망인지 착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진수 씨는 여전히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영자 씨는 여전히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했죠. 대화는 없었어요. 그날 밤의 고백은 마치 꿈처럼 흐릿해졌어요. 영자 씨는 실망했어요.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 씨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순간의 감정이었을까요? 영자 씨는 알 수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죠. 은경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새 출발. 그 단어가 점점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영자 씨는 식탁을 차리지 않았어요. 부엌에 그냥 서 있었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에서 진수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녁 안 해? 오늘은 하기 싫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수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왔죠. 영자 씨는 싱크대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꼈어요. 진수 씨는 그녀 앞에 섰어요. 미안해. 뭐가요? 노력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진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 씨는 그를 바라봤어요. 진수 씨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영자 씨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올라왔죠. 당신도 힘들죠?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변하는 게 쉽지 않아. 진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영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여보,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거창한 거 말고 진짜 작은 거. 예를 들면 저녁 먹을 때 TV 끄기, 그리고 서로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기. 그것만 해요. 진수 씨는 고개를 들어 영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희망이 비쳤어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죠. 그래.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TV는 꺼져 있었어요. 식탁에는 라면 두 그릇만 놓여 있었죠. 영자 씨는 면을 후루룩 먹으며 진수 씨를 쳐다봤어요. 진수 씨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후배가 사표 냈어. 어머. 왜? 창업한다고. 젊은 친구들은 용기가 있더라고. 당신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진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랬지. 그때가 좋았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영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진수 씨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녀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오늘 동네 슈퍼에서 미란 씨 만났어요. 제 얼굴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잠 못 자서 그런가? 응. 그것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서. 진수 씨는 라면 국물을 마시다 멈췄어요. 미안해. 내가 신경 못 써줘서. 이제라도 신경 써주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죠.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TV를 끄고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날씨 추웠지? 응.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 몸 조심해. 감기 걸리면 안 돼. 사소한 대화였지만 영자 씨는 행복했어요. 진수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는 예전처럼 무뚝뚝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영자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진수 씨에게 더 많이 말을 걸었어요. 어느 주말 진수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산책할까?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응. 날씨도 좋고
공원이나 한 바퀴 돌자. 두 사람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영자 씨와 진수 씨는 천천히 걸었어요.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여보, 저기 봐요. 영자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늙고 싶네요. 영자 씨가 중얼거렸어요. 진수 씨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럴까요? 응. 노력하면. 진수 씨는 손을 내밀었어요. 영자 씨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자 씨는 차를 끓이고 진수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TV를 켜지 않았죠.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자 씨가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뭐 생각해요? 그냥 우리 인생.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도 많아. 근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영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진수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그녀도 후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은경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영자야, 요즘 어때? 생각 정리됐어? 영자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은경아, 나는 여기 남을래? 뭐, 진수 씨랑? 응, 쉽지 않겠지만 해볼래? 우리 나름대로. 은경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존중할게.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은경아. 너도 행복해. 통화를 끊고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붉고 따뜻한 색이었어요. 영자 씨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화려한 삶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작은 순간들, 사소한 대화들, 손을 잡고 걷는 시간들.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 영자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예전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제 답을 알았어요. 화려한 삶도 새로운 시작도 아니었어요. 평생 곁을 지켜온 이 사람과 다시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어요. 영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진수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정성스럽게 두부를 썰고 파를 다졌죠. 마음이 가벼웠어요. 불안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수 씨가 퇴근했어요. 그는 현관에서 영자 씨를 불렀죠. 영자야, 왜요? 진수 씨는 뒤로 손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죠.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장미는 아니었어요. 동네 꽃집에서 산 저렴한 카네이션이었죠. 하지만 영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뭐예요, 이게? 그냥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진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리 다시 해보자. 제대로. 영자 씨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죠. 그녀는 진수 씨를 꼭 안아줬어요. 진수 씨도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이후 영자 씨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분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죠.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진수 씨도 조금씩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를 했죠. 잘 잤어. 응, 당신은?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영자 씨는 행복했어요. 커피를 함께 마시는 시간이 생겼어요. 진수 씨는 신문을 보면서도 가끔 영자 씨에게 기사를 읽어줬죠. 영자 씨는 듣는 척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주말이 되면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공원만 돌았어요. 하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졌죠. 근처 하천, 작은 카페, 동네 시장.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날씨, 음식,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대화가 영자 씨의 마음을 채웠어요. 어느 날 진수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영화 볼까?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영화? 우리가? 응.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게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동네 영화관에 갔어요. 주말 오후였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팝콘을 사고 진수 씨는 표를 끊었죠. 상영관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영화가 시작되자 영자 씨는 진수 씨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진수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손을 꽉 쥐었죠. 영화는 로맨스였어요.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였죠.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자 씨는 영화를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진수 씨도 코를 훌쩍였죠.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좋았어. 진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응, 우리 이야기 같았어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진수 씨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죠. 팔을 썰다가 손을 베이기도 했어요. 영자 씨는 웃으며 밴드를 붙여줬어요. 조심해요. 당신은 요리에 소질이 없어. 그래도 배우고 싶어. 나중에 내가 당신 밥 해줄게. 영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수 씨는 진심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만든 저녁을 먹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영자 씨는 웃었어요. 아니, 그냥 아빠랑 사이가 좀 좋아졌어. 정말요? 다행이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저도 곧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얼굴이 밝아져 있었죠.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영자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중얼거린 말이 욕실에 울렸어요. 그날 오후 영자 씨는 은경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경아, 요즘 잘 지내? 나는 괜찮아. 진수랑 잘 지내고 있어. 금방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다, 영자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우리 조만간 또 만나자.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은경 씨의 삶도 자신의 삶도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정답은 없었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했어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진수 씨가 영자 씨를 불렀어요. 영자야, 나와봐. 왜요? 그냥 같이 보고 싶어.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웠죠. 영자 씨는 진수 씨의 어깨에 기댔어요. 진수 씨는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영자야, 응?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요.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눈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세상은 고요했죠. 하지만 영자 씨의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설렘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여보, 우리 아직 늙지 않았죠? 영자 씨가 물었어요. 진수 씨는 웃었어요. 늙긴 늙었지. 근데 사랑하는 건 나이랑 상관없어.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 씨의 말이 맞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죠.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손을 잡는 온기,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며칠 후 영자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발랐어요. 얼굴에 색이 돌았죠.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진수 씨가 물었어요. 어디가? 미용실 머리 좀 손질하고 올게요. 그래, 예뻐질 거야. 영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젊어 보였어요. 미용사가 칭찬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몇 살은 젊어 보여요. 고맙습니다. 영자 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수 씨는 영자 씨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와, 완전 달라졌네. 어때요? 예뻐, 진짜 예뻐. 영자 씨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부끄러움이었죠. 진수 씨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우리 사진 찍을까? 사진? 응, 추억 남기자.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어색하게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죠. 영자 씨는 사진을 저장하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잊지 말자고. 이 감정을 기억하자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와인도 한 병 꺼냈죠. 진수 씨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하자. 뭐예요? 우리 미래. 영자 씨도 잔을 들었어요. 두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영자 씨는 진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도 평생 잘 부탁해. 두 사람은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였어요. 영자 씨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났죠. 아름다웠어요. 진수 씨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모아봐. 별이요.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네요. 그러게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별 봤지? 기억도 안 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영자 씨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 손을 잡고 걷는 시간, 함께 밥을 먹는 순간, 별을 보며 나누는 침묵.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 영자야, 응? 사랑해. 진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영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따뜻했죠. 영자 씨는 진수 씨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
여전히 설렐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하려는 의지, 변하려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리고 식탁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영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진수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영자 씨는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봄이 왔어. 진수 씨가 물었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영자 씨는 웃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2세, 결혼 35년 차.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었죠. 영자 씨는 진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 씨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영자 씨와 진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2세에 다시 찾은 사랑. 35년 결혼 생활 끝에 깨달은 진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화려한 삶보다 소중한 것, 작은 대화와 손을 잡고 걷는 시간,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삶의 진실과 희망을 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어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